여러분, 하얀 고양이는 귀가 잘 안 들린다. 오드아이라고 해서 한쪽 눈은 약간 녹색, 한쪽 눈은 파란 눈이면 한쪽 귀만 들리거나 안 들린다. 고양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속설인지 아니면 진짜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실인지, 고양이의 오드아이 그리고 흰색 고양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양신TV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흰털을 가진 백색 고양이, 그리고 한쪽 눈은 파랗고 한쪽 눈은 녹색이나 갈색인 이 오드아이 고양이에서 이 난청이 많은 이유를 미신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유전학이나 발생학 그리고 실질적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눈색 자체가 난청의 문제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눈과 귀를 그다음 피부 털까지 함께 만드는 이 색소세포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난청이 생기는 이유가 같은 발생 경로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왜 고양이가 하얗고 눈이 파랗고 이 난청이 생기는 이유가 왜 똑같은 이유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고양이의 털색, 눈색, 피부색 같은 경우는 모두 멜라닌이라는 색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 다른 말로 하면 색소세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이 멜라닌 세포, 이 색소세포라고 하는 거는 털이나 눈색뿐만 아니라 뇌, 귀 안쪽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고양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 안쪽에 달팽이관, 사람도 똑같죠? 와우, 이게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달팽이관에는 혈관 조직하고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의 정상적인 발달에 이 멜라닌 세포, 색소세포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색 고양이? 백색 고양이는 색깔이 없는 고양이죠. 터키시 앙고라던가 이런 고양이들이 백색 고양이인데, 이 백색 고양이 같은 경우는 멜라닌 세포의 이동이나 생존 자체가 억제된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와 색소세포가 억제가 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달팽이관, 즉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달팽이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얀 색깔의 고양이, 흰색의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드아이 눈을 가진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드아이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은 파란색, 한쪽 눈은 정상인 녹색이나 갈색이라고 했는데, 이 오드아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한쪽 눈에는 멜라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멜라닌이 거의 없다라는 눈은 파란 눈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쪽 눈에는 멜라닌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눈의 색깔은 노랗거나 초록색 눈을 보시면 됩니다. 즉 멜라닌 분포가 좌우 비대칭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 눈이 만약에 멜라닌이 없는 파란 눈이다, 그러면은 이쪽 귀는 난청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눈 쪽의 귀는 정상 청력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오드아이 고양이는 한쪽 귀의 난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연구나 임상 보고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일반 고양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색과 이런 아이들의 난청 발생률은 1에서 2%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얀 털의 색깔과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60에서 80%까지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오드아이의 경우 20에서 40% 내외이긴 하지만 좀 편차가 좀 크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얀 털의 고양이가 아니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1%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만 난청의 가능성이 있고요. 오드아이인 경우 단순하게 눈만 한쪽 눈이 파랗고 한쪽 눈은 정상인 노랗거나 초록색인 경우에는 100마리 중에 20마리에서 40마리 정도. 하지만 이 안에서 편차가 크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경우, 청각이 문제가 높은 고양이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백색 털, 하얀 털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면 100마리 중에 60에서 80마리까지는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촬영 때문에
고양이 하얀 털의 고양이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난청이더라고요. 양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난청이면 고양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호자님의 답이 좀 의외였어요. 아이가 청각적인 게 고양이가 가장 발달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 청각적인 스트레스, 소음에 대해서 아이가 좀 해방된 느낌?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느낌? 아이가 좀 괜찮아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꽤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고양이는 청각이 물론 제일 발달한 고양이긴 하지만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특히 후각적인 것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청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이의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오해하는 거는 난청이 있는 고양이들이 다른 감각이 예민해져서 좀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격적이다라기보다는 뭐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고양이를 대하는 것을 알면은 이 아이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환경 반응 방식의 차이지 적절한 핸들링을 한다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해의 경우에는 오드아이고 파란 눈이 있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난청이고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거는 좀 약간 선입관이고요. 그 위험 요소가 높고 무조건 100%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백색 털의 오드아이 고양이고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이런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고 뒤에서 갑작스럽게 접촉을 한다던가 갑자기 만지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추천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신호를 활용한 교감하는 게 더욱 좋겠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실외로 산책을 한다던가 나가는 거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교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파란 눈을 가진 오드아이와 흰 털을 가진 고양이에서 왜 난청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난청인 고양이와 어떻게 놀이를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